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린 PTS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린 PTS는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감속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속기의 모멘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PTS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 산업용 기어박스, 건설 장비, 그리고 로봇 방산용 기어박스 등등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어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어박스라는 말은 결국엔 이 감속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제철 설비와 산업용 기어박스는 6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 장비, 로봇 방산용 기어박스는 30.3%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저는 우린 PTS 관련해서 이 로봇과 방산용 기어박스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감속기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감속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구동축이고 오른쪽이 피동축인데요. 사실 이 구동축과 피동축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이 피동축도 10바퀴를 돌아야 정상이죠. 근데 이 피동축의 직경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피동축은 10바퀴보다 덜 돌아야 구동축과 같은 속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작은 구동축만 있는 상태에서 이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속도와 정확성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빠를수록 이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구동축만 빠르게 돌게 되면은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피동축을 활용을 해서 속도를 늦춰주면서 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구동축에 해당하는 모터의 경우에는 이 규격품이라서 회전수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 피동축을 달면서 감속기의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거죠. 아무튼 이 감속기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뭐 풍력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방산, 로봇, 그리고 뭐 건설 장비 뭐 등등등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로봇과 방산 쪽이에요. 방산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자주포나 탱크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포탑의 회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방산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란, 뭐 중동 정세 악화, 뭐 등등등 지금 현재 전 세계 패권 다툼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뭐 K 방산이 뜬다는 뉴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 루마니아 등 K9 자주 보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굉장히 많죠.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K9 같은 경우 뭐 미국이나 독일의 자주포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도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어요. 아무튼 이 K 방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자주포나 전차 같은 수주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감속기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죠. 또 한 가지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감속기 같은 경우 이 로봇의 원가에서 30에서 40%, 높게는 5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로봇 기술 개발 사업에 30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로봇 시장의 인프라 기반 구축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로봇 시장의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 시장 또한 커지는 것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2024년 감속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이랑 이 주가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린 PTS 차트를 좀 제가 넓게 펼쳐놨는데 이 삼성전자와 로봇 개발을 한다는 이슈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이 로봇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감속기 같은 경우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거의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력 발전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풍력이라든지 로봇, 방산 등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다시금 이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오늘 2.75% 빠지면서 20일의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함께 또 보자면 우린 PTS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이 매도가 3만 1000주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수가 2만 1000주 정도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10,000주 정도 나왔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 수급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7,200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7,200주 매도를 했죠. 일단 다음 주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듯 싶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사실상 우린 PTS가 상승을 가진다라고 해도 지금 2022년도 때부터 하락 추세를 좀 겪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